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수원FC 단장 연임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및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수원FC 단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수원FC 단장 후보자 최순호. 그 전에 그 포항의 감독으로서도 열심히 그 성적도 좋고 잘해주셨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팬들과 자주 만나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회의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수원FC 같은 경우는 팬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감독으로서의 역할도 팬들하고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구단들의 감독과 팬들 또는 단장하고 팬들의 만남의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네. 저는 수원FC에 와서도 지금 현재 지난 2년 동안 제가 격월로 2달에 한 번씩 만났고, 또 우리 그 마케팅 팀의 팀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저는 팬들하고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라든지 구단의 운영 방향에서 제안을 내서 가능하면 좋은 아이디어면은 수용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손준호 선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또한 그 우리 위원들의 어떤 질타라든지 아니면 걱정, 우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손준호 선수는 중국에서 우리 수원에서 영입을 했지만 중국에서 그 제명 처리하면서 저희가 계약을 파기했던 건가요, 그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피파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제 생각은 성급하게 그걸 갖다 계약 해지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손준호를 선택했을 때와 그 이후에 다른 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처음에 선택할 때 손준호 선수에게 확답을 받은 거는 본인은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확인할 수 있었고 절대 문제가 정말 일도 없습니다. 이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9월 달에 중국 협회에서 중국 내에서의 그 활동 중지를 했고, 손준호 선수가 발언해서 금전적으로 어떤 선수와 거래가 있었다. 그런데 그 거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만큼 저는 손준호 선수가 기자회견 전에는 기자들과의 이런 만남에서 손준호 선수는 그 피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손준호 선수가 어떤 선수와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더 포인트를 줬습니다.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예산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영입하면서 돈을 얼마나 저희가 드렸죠 그때? 6개월 우선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이제 서로 합의하게 돼 있었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나머지 6개월 동안의 연봉이 한 4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운동선수로 뛴 것 위에 수원시에서 더 지출한 게 있습니까? 뭐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3개월 동안에 지출한 내용은 2억 4천만 원이고 실제 연봉은 한 1억 8천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수당이 한 6천만 원 정도 지급.
한편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우리 수원 시민들이 좀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검증을 잘못하고 영입한 그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자국 선수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불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국 내에서는 영구제명이지만 피파에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어떻든 본인이 그 소속 선수와의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서 저도 고민이 네. 깊어졌고 결국은 이제 본인도 저희들에게 그 제가 고민하는 과정에 본인도 계약 해지를 원했고 그 선수는 이제 앞으로 저희 수원시 FC하고는 뭐 더 이상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겠죠? 저 자신과 또는 언론과 우리 현재 우리 시민들, 국민들, 축구 팬들이 계약을 해지고 하고 나서 다시 영입을 한다면 참 약간 좀 뭐 그거는 밖에서 저 보는 뭐 시선은 좀 맞지 않는다고 맞지 생각을 합니다. 않습니까? 네. 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 시민이 참여하는 후원회를 모집하겠다. 그래서 원래 올해까지 1만 명 말씀하셨죠? 1만 명 모집한다 그러셨는데 94명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을 겁니다. 네. 94명입니다. 금액은 4,450만 원. 차이 너무 많이 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나머지 다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수원 FC가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도 많이 유치해 주셔야 되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우리 머천다이징 판매하시죠? 네, 예, 하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굉장히 종류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크게 금액이 늘어난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유니폼이죠. 네. 저 올해 60종 하셨습니다. 유니폼이 가장 많이 나가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선수가 누구죠?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지금 떠난 다음부터 유니폼 판매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단장님께서는 후보자께서는 이승우 선수의 재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를 하셨고 여기서 밝혀줄 수 있다면은 이승우 선수가 제시한 금액, 연봉 그리고 구단이 제시한 연봉이 있으면 차이점을 밝혀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이승우 선수와 계약 그 연봉에 대해서 협상했던 것은 2022년 12월부터 2월까지였습니다. 그때 이전에 그 이전에 저보다 1년 먼저 이승우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약 한 7억 원 정도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확인을 한 이유가 이승우 선수가 활약을 그래도 잘 했습니다. 첫 해에. 그래서 연봉 협상을 쭉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은 뭐 전체적인 액수에서 선수 연봉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에 맞는 연봉을 책정을 해놓고 있지만 선수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것을 요청했는데 그 차이가 적어도 50% 이상이 나게 되면 저희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제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한 12억 정도였습니다. 구단에서는요? 구단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10억으로 했습니다. 접촉은 하셨죠? 네. 예, 제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에 계약할 때도 이승우 선수가 거의 계약 만료 시점에서 구단에서 제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수원시, 수원 FC의 인기 스타고 위상을 많이 높였고 기여도가 높은 선수였다 생각했는데 왜 우선 접촉을 안 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이승우 선수가 재제시하고 이런 과정이 한 2개월 동안 계속 됐던 겁니다. 저희 수원 FC는 시민 구단 특성상 선수 영입이 뭐 지출이자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 그 선수 영입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 선수 관리 차원에 있어서 우선은 선수 구성 체계가 완전히 잡혀 있지를 않았다고 저는 판단했고 선수 구성 체계가 3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원FC가 더 발전하려면은 젊은 사람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2군 저희가 현재 퓨처스팀이라고 지금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퓨처스팀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군은 25명, 2군은 18명에서 20명 내에서 선수를 별도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1군 25명은 감독이 직접 운영을 하고 2군에 18명에서 20명 정도는 2군 코치를 구단에서 임명을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프로 축구 클럽들은 그 감독을 선임하면은 감독이 스텝을 세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1군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2군 운영은 앞으로 클럽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클럽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눠서 체계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선수들 영입에 관해서 우리가 총액이 있습니다. 선수 영입비가. 여기서 우리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액수를 나눠서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선수 포지션별로 기본적인 액수를 정해놓고 임금 체계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받는 금액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 아래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선수 육성과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 체계를 조금 더 다듬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그런 구단들이 해외 전지 훈련에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많이 경비가 들어가서 그걸 좀 줄이고 아주 효율성 있게 하자. 해외에 가는 것은 훈련이 아닌 경기에 바로 필요한 직전에 경기 방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국내에서 좀 훈련을 하고 해외에는 경기 방식으로 가는 거지 훈련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그 훈련 체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좀 절약해 나가려고 했던 일입니다. 선수 이제 연봉이죠. 이게 전체 우리 예산의 수원FC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잠깐 조금 어려운 게 여자를 좀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자 남자 분류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제가 혼란스러워서 지금 종합적인 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150억 정도의 예산 출연금을 받는데요. 저희들 수입이 한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선수 영입비로 약 한 75억을 지금 쓰고 있고요. 여자 선수로는 그 선수들 임금만은 약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비율을 나눠서 그 75억 중에 외국인 선수 부분이 한 40%인데 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32억 정도가 외국인 선수 영입 비용이고 43억 정도가 국내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승우 선수 문제도 그것을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승우 선수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선수가 수입이 되고 또 우리 수원FC도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선수를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한 선수로 인해서 수원FC의 이 예산 그리고 수원FC 영업이익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예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연재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수원FC의 경영 평가 결과를 최근에 제가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경영 평가 중에 예산 관리 적정성 부분이 출연 계획 중에서 낮은 수치를 받았으면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후보자께서 개선할 방향, 뭐 전략이 있습니까? 저 역시 간혹 저는 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운동장을 오시거나 또는 저를 찾아와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린 분 중에서도 저는 앞으로 예산을 더 올려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익 증대를 해서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는 하되 예산은 줄이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구에서 지금 현재 그 승강제가 있어서요. 성적이 안 좋으면은 K2로 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예산이 많이 줄어도 경쟁력에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예산이 줄게 되면은 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떻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후원회 또는 관중 증대 또 관중대 중에서도 서포터도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원 시내의 그 우수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게 본 의원도 훌륭한 선수가 영입되는 것도 수익 증대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제 많은 수원 시민 타 지차의 이제 국민들이 우리 운동장을 찾아주는 것도 수익 증대의 역할이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 이제 이거는 뭐 민원 사안도 있고 뭐 몇몇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 중에 홍보비 또 특히 수원 FC의 사인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 이제 홍보와 차원에 너무도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어서 사인볼 배포에 좀 인색하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이 축구 관련된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재임명된다면 이걸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홍보비를 조금 이 예산에서 늘려서 이런 부분도 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고 그 훌륭한 선수 하나가 저희 수원 FC 전체 수익을 증대시킨다고 보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구단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 울산이랑 강원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1등, 2등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팀의 구성이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무국을 유지하면서 이 좋은 성과를 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와서도 2년 전에도 우선 저는 사무국을 가장 먼저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무국의 이 근무 현황 개선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가 있고 인원도 파악해야 되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들이 여자팀이 그 합류가 안 됐을 때는 네네. 16명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자팀이 수원도시공사에서 이동을 하는데 그 관리 인원이 4명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4명은 같이 오질 않았어요. 계속 벌써 3년째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프로 연맹에서 라이센스 제도에 의해서 2025년까지 2025년 이후에는 최대 30명, 최대 20명까지 그걸 채우지 않으면은 네네. 저희들이 이제 감점을 평가해서 감점을 받게 되고 또 그 감점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K1에서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K2로 강등되는 네네. 그 수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있어서 저도 말씀드린 네,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체육진흥과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 그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25년도에는 그 연임이 된다고 하시면은 그 계획이 잡혀 있으십니까 혹시? 네, 계속 지금 뭐 진흥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서포터즈 확대, 또 뭐 관중 증대, 후원의 증대 이렇게 많은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사무국의 업무 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 타 구단에 비해 저희는 조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진흥과하고는 2년 동안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해왔고 이제 네네. 뭐 물론 우리가 이 형태 자체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네. 숫자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26년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축구 연맹의 그 라이센스 제도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는 반드시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포터즈와의 소통을 아까 중요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저희 수원FC 홈페이지 보면은 그 홈페이지 담당을 하시는 분이 이제 홍보팀의 9급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좀 문제점을 보면은 그 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회공헌에는 사회공헌 활동도 23년도만 지금 준비되어 있고 뭐 24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제 돼 있는데 안 한 건 아니시잖아요.
24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수원FC가 수원시에서 영향인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6, 17명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업무 과중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홍보에 부족했다는 것도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저 역시 많은 우리 직원들하고도 늘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축구도 수비 축구보다는 공격 축구를 원하듯이 우리 홍보도 수비적인 홍보보다는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말씀하신 이제 좀 충원을 시켜 나가면서 네네.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언론 인터뷰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걸로 보면은 아까도 이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서포터즈를 위한 그 서포터즈 확충, 그리고 이제 그 가변석 이런 것도 확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이용 선수라고 있죠. 네. 이용 선수가 인터뷰했던 거 아세요? 인터뷰를 여러 번 해서 그 중에 어떤 내용- 인터뷰냐면은 우리 수원 FC의 그 환경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그런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제 뭐 가변석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포터즈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럽하우스 문제는 조금 뒤에로 이제 후순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훈련구장 개선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 훈련구장은 현재 월드컵 재단의 축구 보조 경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내내 그 문제 때문에 우리 팀장하고 의논을 하다 왔는데 월드컵 재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임대를 쓰거나 대관을 신청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있고요. 또 여자 축구팀도 훈련장이 없어서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를 주로 쓰면서 운동장을 확보 못해서 어려운 곳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 유연성을 갖고 많이 이제 지방 훈련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운동장 때문에. 그래서 여자 팀들은 보은이라는 곳에 좀 시설 축구시장이 좋아서 그곳에서 주로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운동장을 우리가 직접 좀 쓰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훈련 장소가 없어서 지방 전지 훈련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무엇보다 그 우리 안에서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아까 팀장님하고도 얘기하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내부 안에서의 어떤 소통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체육진흥과하고도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체육회, 수원체육회하고도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수원시 의회의 상임위하고도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부 안에서의 그 이야기보다 또 우리 이제 후보자의 어떤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 이런 거 이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그 수원시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곳 수원FC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공직자 개념의 이 교육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선 이 공직자 생활에 대해서 조금 경직돼 있었던 것 같고요. 2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저는 이제 많은 것도 익숙해졌고 또 파악도 됐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놓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와 또 의원님들과 다른 그런 우리 유관 단체들하고 열심히 뛰어서 한번 발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사회공헌 부분에서 이게 없어서 안 올리신 건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혹시 그 사회공헌
부분,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여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쭉 있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수단하고 이제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제가 목표로 세워놨던 것은 적어도 연 20회 정도 1, 2월 달에는 저희들이 동계훈련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3월 달부터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2번 정도 최소 1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 감독하고의 소통이 있어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들을 위한 현장 봉사 또는 뭐 여러 가지 행태에서 많이 활동을 했지만 저는 뭐 홍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경기 관람권 운영, 아까도 이제 모두 발언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뭔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진행되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형태로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고 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또는 지금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뭐 지금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얘기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뭐 초등학교하고 이제 연계를 한다든지 특히 우리 수원시 안에서는 복지 여성국이 있습니다. 네. 예, 복지 여성국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또 MOU를 맺던지 그래서 이 소외계층들을 다양하게 좀 관람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들을 조금 이제 포함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저희들이 의논해서 네.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에서 수원 FC한테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유전하는 비중이 되게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도 그렇습니다. 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당해연도 지원하는 출연금을 전부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거의 사실 없는데 약간의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써야 될 분은 다 쓰게 되고요. 나머지 크게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질문에 네. 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신다면은 출연금보다는 자체 수입이 이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강원FC에서 이제 어린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프리미엄 리그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네. 시민구단에서 이제 이룬 것으로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원FC에도 어린 선수를 이제 발굴하는 거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본의원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이런 어린 선수 발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을 와서 보니까 35명을 가지고 1군만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선수단 체계를 나눠서 1군은 25명, 2군 젊은 선수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21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21세 이하를 18명에서 20명을 가르치면서 우리 별도의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고 올해 성과는 그 21세의 20명 중에 1군에 콜업이 돼서 활동했던 선수가 6명이 있고요. 또 그 중에 3명의 선수가 득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선수들이 성장해서 우리 수원 FC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육성 모델입니다. 다음에 저희 이제 이사회 이제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이사회 이제 여러 이제 회의록을 보니까 되게 많으신 분이 이사회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님으로. 근데 혹시 이분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그 자격 조건은 저도 상임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까지는 이제 알지 못하나요? 이제 단장으로서. 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이제 기소된 중국에서 죄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셨지만 승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금품 수수라는 거에 대한 인지지 그 국가공작원 수뢰죄라는 거는 그럼 금품 수수로 인해서 그렇게 구금이 됐다라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인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구형돼 있고 뭐 이런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그거는 뭐 발표된 적도 없고요. 발표되진 않았지만 어떤 혐의인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니요. 그런 거 뭐 언론을 통해서도 손준호가 국가 저는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국가공작원 수뢰죄라 그러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듣긴 들었지만 그게 명확하게 뭔지는 인지를 못했다. 단지 모르고 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손준호 영입을 그럼 신뢰와 그 혐의의 중대성을 모르고 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도덕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와 이제 뭐 그 이후에 언론이나 또는 우리 팬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내가 좀 차이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차이, 그러니까 책임은 그 시민들과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윤리적 의식에 대한 차이로 발생한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책임감과 그걸로 인한 사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사과로 드리고 제가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손준호 선수가 실질적으로 선수로 뛸 수 있는 상황이면 왜 계약 해지,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해서 계약 해지가 됐다고 하지만 그럼 수원 FC에서는 잡지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준호 선수가 나가고 나서는 수원 FC가 뭐 분위기도 그렇지만 선수가 나간 걸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우승까지 바라볼 정도의 뭐 상황이었는데 엄청나게 뭐 승리를 거의 못하고 패배 아니면 무승부로 되고 전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에 너무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책임을 지겠다, 그럼 사과로 가름을 하는 건지, 그럼 이거의 문제가 되는 중대성이 인지를 못한 거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시민들과 지금 후보자께서의 윤리 의식에 대한 격차에서 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잘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그 피파에서 확답이 나온다고 해도 책임은 이미 다 지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수원 FC에서든 앞으로 사는 동안에 좀 다른 차원의 제가 그 윤리 인식을 갖고 또 저 자신부터 윤리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선수들도 잘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절대 제 주변에서는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 FC 앞으로 그 관중들과 발전된 방향을 위해서 저는 이런 좀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찾아주는 그 관객들 어떤 거 가족 단위 프로모션이라든지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뭐 이벤트 같은 거 또 대구 같은 경우는 그 푸드트럭 축제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좀 기획이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그 종합운동장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식음료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그 직접 운영을 해서 네. 운동장에 오시는 축구 팬들에게 제공을 하고 네. 그것이 수원 FC의 고유 그 운동장 음식이 되는 KT 위즈 파크에서 찾아오는 관중들은 그 야구 경기를 관람하시는 분 그것 외에 여러 가지 그분들의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음식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그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우리 좀 수원 FC는 그거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올 가을부터 우리 마케팅 팀하고 전 직원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는 우리 수원 FC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운동장 음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푸드트럭을 임대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운영을 해서 좀 수익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팬들이 운동장에 와서 음식도 즐기는 문화를 만들자고 지금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사견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가 지금 현재 10회 연속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86년도에 멕시코 월드컵 때 우리가 32년 만에
월드컵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최순호 선수께서는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하셨고, 또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경기도 관람하고 이탈리아전 때 정말 천금 같은 골을 넣었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 소년이 커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분을 갖다가 정책 검증을 한다는 게 새삼 참 저로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저희 수원에서 수원FC 단장으로 좀 더 시민과 우리 축구단과 우리 축구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단장으로 취임하기 전하고 저희 유스팀 있죠. 네. U12, U15, U18. 상당히 그래도 들어와서 많이 우리가 성적도 어느 정도 8강 정도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또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입단 절차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또 퓨처스 팀 올해 거의 패배가 없던데, 그렇죠? 네, 연습 게임 하는 상대마다 잘하고 승리를 해서 지금 상대 팀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퓨처스 팀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면서 이게 우리 수원FC에 어떻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팀에서 포항 스틸러스 2번, 또 강원FC 1번, 아마추어에서는 미포조선 감독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팀에서 제가 팀 감독을 맡게 되면은 2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모두가 다 요청을 들어줘서 제가 감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2군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다시 그만두게 되면은 그 팀들은 2군을 안 하는 그런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단장으로서 일할 때 이 제 경험상 그동안에 제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보고 젊은 선수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유럽에서는 모든 프로 구단들이 21세 연령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선수를 육성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선수를 키워서 직접 쓰기 때문에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더 이 부분의 육성을 강화하고 잘 육성을 해서 적어도 앞으로 2, 3년 후에서부터는 1군으로 즉시 발탁이 돼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원FC를 국제적으로 좀 알리고 세계화하고, 또 수원FC가 명문구단으로 수원 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단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재임이 되셔서 앞으로 2년 동안 저희 수원FC가 작년이었죠. 저도 그 경기 마지막 경기 있었지만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경기보다 좀 안정적으로 저희 수원FC가 좀 더 명문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재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수원FC를 위해서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이제 이승우라는 그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이제 전북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정승원 선수라든지 안데르손 선수가 주축 선수일 것 같아요. 뭐 이용 선수도 있고 막 이렇게 지동원 선수도 있고, 좀 그래도 나름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좀 있는데, 올해는 좀 그분들을 좀 이렇게 다른 구단에 이렇게 방출이 아니라 좀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좀 내야 될 것 같다라는 본의원 생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는지. 선수들은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개 12월 한 달은 휴가 기간을 보내게 되고 1월 초부터 하게 되는데, 저희 사무국은 실제 11월부터 12월, 1월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적 시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적 네네. 시간이 있고 또 선수들 전지훈련 준비하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상위 스플릿에
저희들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감독에게 부탁했던 거는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강등권에만 가지 않으면 그런 성과만 서로 올리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올해 이제 의외로 그 목표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상위 스플릿 잔류고요. 정말 또다시 우리가 강등권에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2차 목표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선수 영입과 또 있는 선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제가 와서도 많은 그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특히 이제 전력강화팀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수원FC가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잉 구단이 될 거냐, 셀링 구단이 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스타 플레이를 영입하고 보유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예산상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육성의 모델이 맞는다고 서로 공감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가서 아까 말씀드린 임금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수를 육성을 하고 그 안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성과를 거두자는 한 뜻을 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어떤 한 선수에게 과도하게 그 예산을 투입해서는 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라는 뭐 죄명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셨지만 네. 어쨌거나 금품수수, 승부조작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고 단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금품 수수 문제가 그런 비슷한 거라는 거는 국가 수뢰 공작죄라는 거하고 연관이 조금 되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승부조작 문제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대부분 뭐 공직이 됐든 뭐 단순히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어떤 범법행위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선수로서 뭐 협회의 징계를 받고 이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요? 저도 선수 생활을 할 때 계약을 했고 네. 지도자 할 때도 했기 때문에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네. 문제가 될 경우 이런 거는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네. 대부분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중국에서의 문제를 집어넣게 된 거죠. 이게 무형의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 금전적으로 그냥 그 연봉도 있지만 수원 FC에서 영입했던 선수가 그런 무리를 일으켰었고 이 영입 과정에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프런트의 어떤 능력이라던가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은 타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전북이라든가 다른 팀에서는 어쨌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원 FC에서 뭐 언론에 찾아보니까 뭐 2시간 만에 됐다 뭐 이런 루머도 있던데 뭐 그게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보도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후보자께서 굉장히 어떤 큰 영향을 미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전문가고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단장님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수용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원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셨고, 그러면은 뭐 피파의 결정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좀 열심히 운영하고 그런 걸로 좀 하겠다라고 가름을 하면 될까요? 네, 앞으로 다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제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배지한 의원님 꼭 기억해서 큰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중에 또 의원님들의 많은 칭찬도 있었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감사드리지만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청문회 시간 내내 우리 배지원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계속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왔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수원 FC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수원 FC를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한번 진출해보고 또 우승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